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일단 앞선 영상으로 큰 논란을 만든 점 사과드립니다. 앞선 영상을 보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에다와 류현진은 이닝과 평균 자책점이 사실상 똑같다. 그렇다면 둘 중 누가 더 좋은 활약을 했는지를 알아보자. 수비 배제 평균 자책점인 FIP는 마에다가 2.1, 류현진이 1.9로 마에다가 앞선다. 9이닝당 실점인 RA9에 여러가지 조정을 가하는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는 류현진이 3.1, 마에다가 1.6으로 류현진이 크게 앞선다. 이유는 류현진의 피칭 환경이 마에다보다 대단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류현진은 상대한 팀도 마에다보다 더 강했고 수비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등판한 구장의 파크 팩터 또한 마에다보다 나빴다. 그러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는 팀의 수비력이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에런 놀라를 보면서 이 부분을 꽤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실시간 성적을 소개해드릴 때는 업데이트가 빠른 팬그래프, 통산 성적을 소개해드릴 때는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류현진 선수에 대한 최종 평가에서는 팬그래프에서 제시하는 RA9 승리 기여도와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더한 값을 반으로 나눈 통합 승리 기여도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류현진의 통합 승리 기여도는 6.1로 8.0인 제이콥 디그롬, 7.5인 저스틴 벌랜더와 게리콜, 7.0인 잭 그레인키와 6.4인 랜스린, 6.2인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와 6.1인 잭 플레어티에 이어 메이저리그 8위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기준으로 마에다와 류현진을 다시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하지만 제 영상에 반대하시는 분들과 찬성하시는 분들의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본 후 확실히 제가 간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추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즉 정규 시즌 60경기를 같은 리그에 있는 같은 지구팀과 40경기, 다른 리그에 있는 같은 지구팀과 20경기를 한다는 건데요. 이에 평소와 달리 타 지구와의 교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올해 메이저리그 팀들의 공격력을 조정 득점 생산력으로 보면 110 이상을 기록한 상위 11팀 안에 동부지구팀은 5팀이 들어있는 반면 중부지구팀은 시카고 화이트삭스 한 팀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쉐인 비버, 잭 플리색, 카를로스 카라스코 등 클리브랜드 투수들과 트레버 바우어, 루이스 카스티오, 소니 그레이 같은 신시내티 투수들을 포함해 다르비슈, 루카스 지올리토 등 좋은 투수들이 중부지구에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중부지구 타선이 약했기 때문에 이 투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올 시즌 좌완 선발을 상대로 13전 전승이고 화이트삭스를 상대한 좌완 선발들의 성적이 9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8점대인데 투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좌완 평균 자책점 10위 내에 든 투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앞선 영상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비인데요. 올해 토론토는 디펜시브 런세이브에서 마이너스 39를 기록함으로써 마이너스 50인 워싱턴에 이어 두 번째로 나빴습니다. 이는 2003년 DRS 도입 후 역대 최악의 기록 1, 2위에 해당되는데요. 류현진 선수의 올 시즌 전경기를 보고 리뷰까지 담당하면서 올해 토론토의 수비가 류현진 선수에게 피해를 얼마나 입혔는지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역시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RA9 승리 기여도와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반반씩 섞은 걸 그나마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건 실점 방지와 FIP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고 레퍼런스 대신 RA9 승리 기여도를 택한 건 수비가 반영되는 부분은 좋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 빈틈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는 마에다가 2.1, 류현진이 1.9로 마에다가 앞선다.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는 마에다가 1.6, 류현진이 3.1로 류현진이 앞선다. 실점 방지에 초점을 둔 RA9 승리 기여도와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절반씩 반영한 통합 승리 기여도는 마에다가 2.3, 류현진이 2.1로 마에다가 앞선다. 따라서 올 시즌은 마에다가 류현진보다 근소하게 앞선다.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사실상의 무승부기 때문에 진짜 승부는 포스트 시즌에서 가려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 영상의 결론이었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대로 상대 타선, 수비 지원, 파크 팩터가 빠진 RA9을 쓰기에는 올해 류현진이 경험한 특수성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RA9 승리 기여도와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를
반반씩 섞은 걸 쓰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순위를 팬그래프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 공식은 앞으로 쓰지 말아야 할지,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공평한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번에도 꼼꼼히 다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마에다를 좋아해서 앞선 영상을 만들었다는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날씨 좋은 일요일 아침인데 제 영상 때문에 기분을 망치셨을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저는 네이버에서 15년 동안 글을 써오면서 네이버 댓글을 통해 배운 게 정말 많았는데요. 이번에 댓글이 사라지고 나니 내가 글을 잘 쓴 건지, 뭘 실수한 건지도 모르겠고, 댓글을 통해 새로 배우는 부분이 없다 보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다시 소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주하지 않고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이었습니다.